이제 진도 나가죠. 7번이죠. 자, 7번 지문부터 볼게요. 자, 하나하나씩 읽으면서 내용만 좀 파악할게. 자, 1번. The major philosophical shift in the idea of selling came when industrial societies became more affluent. 자, 주요한 철학적 시프트, 변화가 생겼대. 철학적 변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이 바뀌었냐면 selling, 뭔가를 파는 것에 있어서 생각이 확 바뀌었는데 그게 산업 사회가 더 affluent가 뭐예요? 이러니까 단어를 외우라고 한 거야. 알겠지? affluent는 풍부한, 부유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more competitive, 더 풍부하고, 더 부유하고, 더 competitive, 더 경쟁적이고, 그래서 더 지리학적으로 geographically spread out during the 1940s and 1950s. 1940, 50년대에 더 풍부하고, 더 경쟁적이고, 더 지리적으로 널리 퍼질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바뀌었을 때 그때 판매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 풍부하고 경쟁적이고 지리적으로 널리 퍼질 수 있는 사회가 될 때 판매에 대한 생각이 변했다. 자, 판매에 대한 생각이 이래서 바뀌었대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판매라는 말이죠. 판매. 뭔가를 물건을 팔아 제끼는 행위에 대해서 생각이 바뀐 건 이렇게 뭔가 세상이 더 다양해지고 세상에 더 좀 더 사람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뭔가 물건이 더 멀리 도달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미국 물건이 한국으로 오고 한국 물건이 미국으로 가고 이런 시대가 왔을 때 바뀌었대요. 그래서 this force는 힘을 불어넣다, 강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 사업이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 뭐를? develop, 발전시키는 걸. close relationships with buyers and clients. 그래서 구매자랑 고객이랑 더 가까운 관계를 만들 수밖에 없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which in turn,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made business realize, 그래서 사업들이 뭐를 깨닫게 했냐면 it was not enough to produce a quality product at a reasonable price.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잖아. 판매에 대한 생각이 대체 어떻게 변했는지가 궁금하죠. 자, 그거 이제 2번부터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이 사업들이, 즉 회사들이 더 가까운 관계를 만들 수밖에 없게 했다. 고객들과. 그리고 그게 이제 뭐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야? 그저 제품만 잘 만들고 시장에 툭 던진다고 해서 그게 이제 잘 팔리는 시대는 끝났다는 뜻이에요. 이거 실제로 이 지문은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실제로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케팅의 원천, 이렇게 변화, 이렇게 보면서 변화 과정을 이렇게 배웠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전에는 대량 생산이라 해서 똑같이 아무 특색 없이 그냥 일단 대량으로 찍어 놓으면 팔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뭘 찾기 시작해? 품질이 좋은 걸 찾기 시작해. 그래서 품질이 핵심이었던 시대가 있었고요. 이제 요거 4, 50년대부터는 뭐가 이제 우선시 되기 시작해서 고객과 얼마나 접점을 많이 만드냐가 마케팅의 시발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객과 의사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고객에게 우리가 얼마나 좋은 제품을 팔고 있는지를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품의 품질에 집중하면 안 되고 고객과, 그래서 in fact 3번 보면 사실 it was equally essential to deliver products that customers actually wanted.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 게 핵심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이 변한 게 뭐냐면 2번과 3번을 한꺼번에 보면, 자,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더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자, 여기서 생각이 변했다는 게 결국 뭐야? 고객과 더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는 거 얘기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졌다? 이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자, 이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든다라는 게 이 지문에서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4, 5번 더 보면, 그래서 헨리 포드, 너네 그 포드 자동차 브랜드 중에 포드가 있는데, 그 포드라는 회사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 공장 생산 프로그램에 거의 뼈대를 만든 사람이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그래서 헨리 포드가 잘 팔리는 T모델이라는 차를 팔았을 때는 색이 하나밖에 없었대. 그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회사가 첫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대량 생산. 그러니까 양을 크게 늘려서 돈을 많이 버는 거야. 일단 1단계가 뭐였냐면, 생산량을 높이는 거였어. 어? 근데 그러면은 얼마 못 벌지. 비싼데 많이 팔아야지. 근데 대신 그러니까 차가 옛날에 1900년대에 실제로 나왔을 때 엄청 비쌌을 거 아니에요. 애초에 많이 탈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생산량을 늘리는 거야. 그럼 생산량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그 모양으로 그대로 계속 만들면 되잖아. 미친 듯이 찍어내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도 지금 뭐 백석고도 있고 백마고도 있고 정발고도 있고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많은 학교들 처리하려면 제일 좋은 게 뭐야? 똑같은 폼으로 빨리 교재를 따다다다닥 만들어내는 거지. 그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생산량을 올릴 수가 있죠. 단점은 뭐야? 완전히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다라는 거. 그리고 생산의 수준을 올리지 못해서 어떻게 할 수밖에 그러니까 양을 늘렸으니까 당연히 질이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 우리가 쿠우쿠한테 기대하는 초밥에 퀄리티가 있는 거고, 뭐 미슐랭 5스타 초밥집의 맛을 퀄리티를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미슐랭은 당연히 어떻게 되게 다양하게 맛있게 만들 수 있지만 쿠우쿠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이것저것 다 해야 되니까. 그거는 똑같은 거야. 근데 이제 그러다가 고객들의 입맛이 까다로워졌어. 이제 생산량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뭘 올려야 돼? 품질을 올려야 돼. 품질을 올려야 그래야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생산량은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이제 다양하게 파는 거야. 그래서 A형, B형, C형 이런 식으로 나눠서 급을 나눠서 팔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생산량을 보전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품질에 대한 그러니까 예전에는 1단계 버전 1짜리 것만 계속 대량으로 100으로 팔았다 쳐. 근데 이제는 어떻게? 1을 아무도 안 살라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급을 나누는 거야. 갤럭시도 S가 있고 A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급을 나눠서 이렇게 분산시키는 거야. 그래서 품질을 더 올리는 거죠.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해도 안 사. 이제 그때부터 뭐야?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거죠. 개별화. 그래서 차를 살 때도 색깔을 고르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핸들도 옵션을 넣어서 어떤 핸들을 고를지에 따라서 가격도 차별화시키고 나만의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3단계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중딩 때 배웠을 때는 소품종 대량 생산,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 이렇게 배웠을 거야. 지금 현대 사회는 뭐야? 커스터마이징의 시대예요. 알겠죠? 나만의 제품 이렇게 딱 그지? 그래서 내가 지금 너네 교재 만들 때도 초점을 맞추는 게 내 교재라는 느낌을 받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시중에 있는 자료도 적절히 쓰되 지금 니네가 보고 있는 건 내가 만든 거잖아. 내가 만든 교재도 같이 넣어줘야 아이들이 소속감을 갖겠다. 그래서 너네 이름까지 써주잖아요. 교재에다, 그지? 그래서 똑같이 만들 때 표지에다 이름 하나 써주면 그래도 느낌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교재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고객이 원하는 거를 이루어주는 거야. 알겠지? 이게 핵심이고요. 4번에는 이제 헨리 포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죠.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헨리 포드가 만들던 그냥 색깔 하나밖에 없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이제 당연히 없는 거죠. 더 이상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the modernization of society led to a marketing revolution that destroyed the view that production would create its own demand.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4, 5, 6을 한꺼번에 잡죠. 4, 5, 6 한꺼번에 잡을게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사회가 현대화가 됐어. 그래서 기존의 마케팅 공식이 깨졌다는 거야. 기존의 마케팅 공식은 뭐냐면 내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쟤네가 알아서 사갈 거야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건 2단계까지는 통했죠.
1단계만 마구마구 만드니까 그냥 이제 차가 밋밋한 거지. T모델로 실제로 헨리 포드가 이제 T모델을 만들어서 대박을 터뜨린 거거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공산품 자동차의 뼈대를 만든 게 포드예요. 포드 자동차. 그러니까 근데 이제 T모델을 맛본 사람들이 이제 질릴 거 아니야. 그럼 이 질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걸 만들어야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2단계까지는 품질 좋은 거 만들어 놓은 장땡이었는데 이제 좋은 거 만들어놔도 아무도 안 알아주면 그냥 못 파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사회의 현대화가 기존의 마케팅 공식을 파괴하고 새로운 공식을 형성했다. 그게 뭐예요? 고객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를 미리 파악해야 한다. 그러니까 선후 관계가 바뀐 거야. 이런 거 만들면 애들이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차이인 거야. 야, 만들었으니까 써. 이게 옛날 마인드라면 이제는 어떻게 바뀐 거예요? 소은이가 이런 거 만들면 좋아할까? 진이가 이런 거 만들면 쓸까? 라는 걸 미리 고민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서 맞춤식으로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얘네 학원은 어차피 다녀야 될 거고 어차피 성적은 당연히 올려야겠지? 그러니까 얘네가 필요하니까 알아서 쓸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만든 게 옛날 버전의 마케팅이라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진이가 각 과목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고 소은이는 각 과목마다 어떤 점수를 맞고 싶어 하고 그런 걸 미리 예측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줘야 이제 사람들이 산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자, 필기 다 하신 분은 8번으로 오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8번. People, 사람들은 differ, 다르대요. In how quickly they can reset their biological clocks to overcome jet lag. jet lag은 뭐냐면, jet가 저 비행기야, 비행기. 비행기를 타는 데 있어 lag는 그 뭐라 해야지 차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차란 뜻이야. 비행기를 타면서 생기는 시차란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 중국이나 일본 갔을 때는 시차를 당연히 못 느끼죠. 비슷하니까요. 시간이 해봐야 중국은 1시간 정도 차이 나니까. 근데 우리가 미국을 갖다 치면은 아니면 영국, 이 영국은 저희랑 정확히 8시간인가 9시간 차이 날 겁니다. 그럼 당연히 피곤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침이 그러니까 저기서는 새벽, 저녁 이럴 테니까 당연히 차이가 나서 졸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and the speed of recovery depends on the direction of travel. 그러니까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사람마다 시차 적응을 극복하는 수준이 다른데 이거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니야. 사람마다 시차 적응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서로 다르다.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야. 다른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거야. Direction of travel. 여행 방향에 따라 시차 적응 회복 수준이 달라진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여행 방향에 따라 라는 뜻이에요. 여행을 어느 방향으로 갔냐에 따라서 시차 적응의 회복 속도가 다르다. 되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냐 서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시차를 적응하는 데 있어서 수준이 달라진대요.
Generally, 일반적으로 it's easier to fly westward and lengthen your day than it is to fly eastward and shorten it. 그러니까 뭐냐면 여행을 했을 때 서쪽으로 갔을 때가 좀 더 시차 적응이 편하고 동쪽으로 갔을 때 시차 적응이 좀 더 오래 걸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쪽으로 가면은 뭐 베트남, 그 다음에 유럽 쪽으로 갈 때를 얘기할 거고 동쪽이면 미국이나 남아메리카 쪽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본이나.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여기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그래서 this east-west difference in jet lag is sizable enough to have an impact on the performance of sports team. 그래서 실제로 이 jet lag, 시차 적응에 따른 방향의 차이가 너무나 커서 어떻게 그 스포츠 팀들끼리의 그 경기 수준도 바뀐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어디가 불리하겠어 미국 같은 경우는 땅덩이가 겁나 크잖아. 그래서 미국은 그래서 동부랑 서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 이렇게 나눠서 해.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애가 여기로 가는 거랑 이쪽에 있는 애 여기로 가는 게 그러면 당연히 누가 불리해? 서쪽에 있는 팀들이 동쪽으로 가서 원정 경기할 때 불리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모든 스포츠 다 동쪽이랑 서쪽에 나눠서 해. 그래서 동쪽 챔피언이랑 서쪽 챔피언 생기면 걔네끼리 붙는 게 이제 파이널이야.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슈퍼볼. 슈퍼볼이 이제 대표적인 경기가 되는 거죠. 슈퍼볼이 이제 뭐냐면 서쪽 챔피언이랑 동쪽 챔피언 붙는 거야. 그래서 미국은 무조건 스포츠가 다 이래요. 너무 땅덩이가 넓으니까 이 미국이란 땅덩이 안에서도 지금 너무 커가지고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야? 서쪽에 있는 애가 동쪽에 있는 애보다 더 불리할 거 아니에요? 동쪽으로 가면 좀 더 오래 걸리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쪽보다 동쪽 방향이 시차 적응에 잠깐만. It's easier to fly westward and lengthen your day. 아, 서쪽이 더 쉬운 거지. 서쪽으로 갔을 때 너의 하루를 길게 할 수 있다는 건 그건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를 더 많이 보낼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쪽보다 동쪽 방향의 시차 적응이 더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쪽이 서쪽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tudies have found that team flying westward performs significantly better. 그래서 서쪽으로 가는 애들이 동쪽으로 가는 애들보다 더 잘 경기 그 성적이 더 좋다라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방향에 따른 시차 적응 차이가 커서 3번이랑 그 5번 다 한꺼번에 잡죠. 3번부터 5번. 방향에 따른 시차 적응의 차이가 커서 스포츠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영향을 크게 미친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서쪽으로 가는 애가 동쪽으로 가는 애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8번 질문은요, 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오히려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 쉬워서. 그래서 그냥 핵심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 건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제 여기서 책 더 안 드리려고 해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70점 이상 쌉 가능합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자료 다 줬잖아. 교과서도 일단 좀 뺐어. 교과서 너네 정신 없으니까 지금 교과서는 내가 시험 전날에 문제 한 세트 정도 줄게.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요거랑 EBS만 해도 70점 쌉 가능합니다. 이거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아시겠죠? 내가 지금 희망을 준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겨자색이랑 보라색 책만 다 끝내면 돼. 이해됐지? 겨자색이랑 보라색. 보라색 내가 아까 주지 않았어? 아, 안 줬나? 아, 안 줬네, 안 줬네. 그러니까 진이는 줬고 내가 소은이 까먹고 와씨 얘기 안 했으면 까먹고 안 줄 뻔했다. 자, 이거는 그거 우리 아까 워크북 정답지? 이걸 채점하면 돼. 알겠지? 딱 이것만 생각해. 겨자 보라만 끝내면 엄마한테 혼나지는 않는다. 알겠지?
간단하지? 겨자랑 보라만 챙겨. 난 그것만 챙길 거야. 그래서 너 그것만 하는지 안 하는지. 어? 뭐라고? 응? 그거 문제 풀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거 다 세 개 다 페이지에 맞춰서 숙제 계속 내줄 테니까 통통통 보고 맞춰서 해오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오케이. 자, 9번. 1번 볼게요. If you want a confidence that comes from achieving what you set out to do each day, then it's important to understand how long things are going to take. 자, 잘 봐. 하나씩 해석해 볼게. 만약 너가 confidence를, 즉 자신감을 갖기를 원해. 근데 that, 그 자신감이 어디서 오냐면 무언가 네가 하루하루마다 하기로 set out, 설정한 거를 달성함으로써 오는 성취감이야. 뭐 예를 들어 오늘 내가 숙제는 각 과목마다 어디까지 다 하고 문제는 어디까지 풀고 이런 걸 설정하고 그걸 이룸으로써 얻는 성취감이란 뜻이야. 당연히 자신감 뿜뿜하겠지. 그러면 뭐가 중요하대? Understand how long things are going to take. 이거 하나하나 일이 얼마나 걸릴지 미리 생각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도 다 하고 영어도, 그러니까 이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성공에 대한 얘기를 딱 두 마디로 두 가지 얘기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성공한 사람들 공통점이 뭘까? 뭐 맨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난 딱 두 가지로 압축된다고 봐. 첫 번째 뭐냐면 일단 실패를 경험해봤어. 서울대 간 친구들 중에는 한 10에서 20% 정도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교 1등을 안 놓쳐요. 서울대 간 애들은 다 그럴 것 같잖아. 그러지는 않아요. 서울대 간 애들 중에는 60%가 수시고 40이 정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양상도 맞냐면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성적이 안 좋다가 바바바바박 해서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삼수, 사수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면 무조건 맨날 전교 1등 아닙니다. 오히려 밑에서부터 천천히 차근차근 밟고 올라오는 애들이 많아요.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전교 1등을 했다면 걔는 좀 시작이 빨라서 남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했던 걸 초등학교 때 끝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반대로 걔는 초등학교 때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기 교육이랑 그 선행학습 그거를 미리 받은 거지 초등학교 때. 그래서 이제 탄탄대로 타고 올라온 경우일 거야. 만약에 니네 반에, 니네 학교에 그런 괴물이 있다면. 근데 그거는 한 학교에 많아봐야 두세 명이에요. 일산에선. 진짜 많이 쳐줘봐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네 학교에 300명 중에 3명밖에 없어요. 그런 애는. 근데 대부분 다 뭐냐면 실패를 경험해서 아, 이렇게 해야 성공하는구나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실패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을 잘 써. 시간을 너무 잘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시험을 봐. 근데 내가 정시를 하기로 했어. 그래서 그럼 국영수 4 내지는 국영수 과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본인이 플랜을 짜겠지.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평균 4등급이 나와. 근데 내가 가고 싶은 데는 한양대야. 그럼 한 1.5등급은 나와야겠죠. 그럼 4등급에서 1.5등급을 갈 때 있어서 플랜을 짤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공부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가 어떻게 하는지 딱 보여줄게요. 공부를 못하는 애는 한국사부터 시작해요. 물론 맞죠. 한국사가 수능 시험 범위에 들어가죠. 근데 한국사는 뭐예요? 사실상 응시만 해도 상관없어요. 5등급 이상만 맞으면 다 만점 나오거든요. 구간 점수라서. 그지? 절대평가라. 근데 많은 학생들이 하위권 애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한국사도 들어가니까 당연히 한국사도 해놔야죠. 그러니까 한국사를 먼저 해놓고 이제 다음 단계에 하나씩 하나씩 하면 되죠. 이거는 시간을 바보같이 쓰는 거죠. 한국사는 사실상 공부 안 하고 9등급마저도 한양대 갈 수 있어요. 근데 수학은 어때요? 수학은 무조건 1등을 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현명한 친구는 수학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수학을 중학교 3학년 거부터 차근차근 빨리 끝내려고 하죠. 이해됐어요? 이게 시간을 잘 쓰는 거예요. 한국사 중요하죠. 시험에 들어가요. 근데 우선순위 책정이 잘못됐잖아요. 뭘 먼저 해야 되는지를 빠삭하게 합니다. 이 친구들은. 그래서 시간을 잘 쓰고 실패를 해본 사람이면 성공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성공한 사람들 분석했을 때 공통점은 저렇습니다. 시간을 너무 잘 써요. 그리고 일단 압도적 공통점은 뭐냐면 매사 열정이 넘쳐요. 그래서 뭔가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고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도전하기를 절대 망설이지 않습니다. 일단 해보고 봅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에 대한 고민 당연히 하죠. 근데 그걸 함과 동시에 자기가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미리 계산을 하면서 일단 들어가고 봅니다.
근데 들어갔을 때 애초에 안 되는 거면 애초에 시작도 안 하죠. 왜? 자기가 실패를 해본 경험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시작도 안 해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뭔가 자기가 확신이 있고 소신이 있으면 바로 뛰어들어서 누구보다 압도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성취하는 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너네가 뭔가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얻고 싶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라고 하면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일이 얼마나 걸릴지를 미리 생각하라는 거야. 그래서 첫째, 어떤 일을 성취하여 자신감을 얻고 싶으면 일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2번 over optimism about what can we achieve within a certain time frame is a problem. 그러니까 중하위권이 왜 대부분 다 문제가 생기냐면요. 다 하려고 그래요. 5주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야. 원하는 목표가 있죠. 원하는 목표, 그 다음에 자기의 현재 수준. 이게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일단 우리가 중하위권을 벗어나려면 특히 중위권, 하위권을 벗어나서 상으로 올라가려면요. 일단 제가 중하도 있어봤고 상도 있어봤잖아요. 제가 중하위권 있을 때 항상 문제점이 뭐였냐면 5주 안에 다 하려 그래. 일단 하나 확실한 거는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할 수가 없으니 내가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판별해내야 돼. 그럼 그러려면 기준이 뭐가 돼야 돼? 내가 뭘 이루고 싶은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 하지 않을 겁니까? 다 하지 않겠죠. 그지? 내가 만약에 목표를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과학을 아예 안 보내? 그 학교가? 과학 버려야지. 근데 거기서 수학이랑 영어를 되게 중요하게 보내? 그럼 수학 영어에다 몰빵해야죠. 그런 식으로 해서 목표를 잡아야 목표에 맞는 전략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리고 그 목표와 현재 위치와의 괴리감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자원, 돈은 얼마 있고 시간은 얼마 있는지 이걸 서로 합당하게 판단해서 빨리 나아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그게 바로 전략이라고요. 아무 생각 없어요 하고 공부하니까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분량으로 똑같은 범위로 공부를 했는데도 누구는 1등급 누구는 4등급 이런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얼마나 이 간격을 줄일 수 있을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판단이 빨리 서는 거야, 상위권은. 왜? 중학교 때 이걸 미리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여기서 시행착오를 겪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내 고3 때까지 끌려다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알겠죠? 공부하는 거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과도한 낙관주의를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아, 뭐 이쯤이면 다 하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애는 무조건 못합니다. 성공하는 꼴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work on it. 그래서 make a practice of estimating the amount of time needed alongside items you think things to do at least and learn by experience when tasks take a greater or less time than expected.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자, 2번 시간에 대한 지나친 낙관주의가 문제가 된다. 자, 시간에 대한 지나친 낙관주의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든 되겠지 뭐. 와, 공부해야 될 게 50쪽인데 3일 남았다고? 뭐 어떻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50쪽이 남았는데 3일이면 이거 다 못 보지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현명하게 하려면 50쪽 중에 내가 뭐가 나올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것만 파고 들어가는 게 제일 현명하다는 거야.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 하루만 공부했어요. 다. 싹 다. 모든 과목 싹 다 하루만 공부했고요. 진짜 내가 극혐해갖고 그냥 이거는 학점 C 나오든 D 나오든 내 알 바 아니다 싶은 건 그냥 던져버렸고 내 인생이랑 관련 없을 것 같다. 뭐 아랍인들의 식생활 문화 뭐 이딴 거 있잖아. 그런 거 그냥 다 갖다 버리고 뭐 현대인의 체육 막 이런 거 있잖아. 교양 같은 거 만약에 내가 재미가 없다.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수강 신청하다가 그냥
그냥 어쩔 수 없이 넣었다. 이러면 다 버렸고, 그게 아니라 내 인생과 직결되거나 내 전공과 관련성이 있거나 하면은 딱 하루씩 공부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거는 다 A뿔 맞았습니다. 아까처럼 공부하는 거예요. 얼마나 걸릴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3번부터 5번 한꺼번에 잡을게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미리 예측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할 일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맞춰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6번부터 8번도 계속 동일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먼저 계획 세우고 쉬운 일은 언제 하면 돼? 그 사이에 한다. 그래야 하루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요, 그냥 바빠가지고 일에 파묻히는 사람이 아니라 바쁨에도 불구하고 할 거 다 해먹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니나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나? 내가 그 예시로 제일 영감 많이 받은 연예인이 제이파악이라고, 박재범. 박재범 행사란 행사는 다 참여하는데 앨범 앨범 내는 거는 다 참여하고, 그리고 AOMG 그 대표였잖아. 대표 업무로서 할 것도 다 하고 미친놈이었어. 그러니까 할 거 다 해. 노는 데는 다 껴있고 일하는 데 다 껴있고 자기 일 하는 데 다 껴있고. 그래서 박재범 자기 AOMG 하면서도 자기 다른 사업도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진짜 스웩이야. 그게 할 거 다 하는데 남들보다 돈 개 많이 벌고 근데 놀 건 다 놀아. 그럼 끝 아니야? 학교로 치면 소원이랑 맨날 놀 때 다 했고 공부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성적은 다 1등급이야. 이거야 이거. 이게 진짜 스웩이야. 그거 잘하는 애들이 제일 많이 가는 학교가 연세대학교야. 연세대가 그런 애가 좀 많아요. 그래서 연세대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학 축제 진짜 재밌습니다. 고대랑 서울대는 좀 재미없는데 연대가 개꿀 재밌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스웩이야. 그러니까 바보같이 열심히 하고 막 5주 동안 밤새고 그래서 1등급 맞으면 그것도 오케이. 근데 태반은 1등급 못 맞는 경우가 많아요. 5주를 똑같이 밤샜는데 1등급이 안 나와. 졸라 억울할 것 같지 않아? 아니 그렇게 열심히 사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열심히 살았으면 성과가 있어야 돼. 고등학교 땐 그걸 배우는 거예요. 중학교 땐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대로 나와요. 왜? 시험이 그렇게 설계돼 있거든. 근데 고등학교 시험은 절대 그렇지 않아. 고등학교 시험은 어떻게 하면은 애들 성적 조금이라도 더 떨어뜨릴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야. 왜냐면 그 0.1점 하나에 대학이 바뀌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학은 여전히 민감한 상황이에요. 그죠? 지금 성적 조작했다 쳐봐. 걔 인생 작살나. 아직 대한민국에서 대학이 차지하는 위상이 커요. 그래서 대학 갖고 장난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험이 어려운 거야. 니네 범위 말도 안 되지. 니네가 1학년 중에 제일 많을걸, 지금? 이거 범위 많은 거야. 백마고이, 정발고이, 뭐 다른 2학년 애들보다 니네가 더 많다고. 그러니까 왜 그렇겠어. 이렇게 안 하면 너무 잘해서 그래, 애들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고. 이해됐어? 그럼 그 치열한 경쟁에서 대체 누군 살아남고 누군 죽느냐 하는 건데, 되게 아무리 아름답게 표현을 해도요, 경쟁은요, 죽이고 사는 거야. 남 죽여야 내가 사는 거야. 그렇지 않아? 니네가 1등급을 맞았다는 건 뭐야? 전교 13등 밀어내고 니네가 12등 차지했다는 거야. 본질은 그거밖에 없어. 상대평가는. 그러니까 어른들이 자꾸 절대평가를 바꾸려는 거야. 그런 경쟁의 논리를 너네한테 가르치기가 싫어서. 결국은 누군가를 죽이는 거야, 상대평가는. 누굴 누구의 자리를 빼앗고 니네가 앉는 거라고. 그럼 그 경쟁이 싫으면요, 경쟁 안 하셔도 돼요. 다른 거 하세요. 근데 아니면 하셔야 돼요. 살아남으세요. 살아남고 나중에 애들을 위해서 세상을 바꾸시든가 아니면 아득바득 쟁취하세요. 시간을 잘 쓴 놈이 이기는 겁니다, 이거. 알겠죠? 어차피 이렇게 해봐야
뒤처지는 거야. 도태되는 거고. 경쟁이 제일 무서운 건요. 뒤처진 놈은 죽으라는 거거든요. 그런 경쟁의 원리 속에서 진화론이 발전했다는 거 원리잖아. 그지? 경쟁에서 도태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 사회의 경쟁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공부 열심히 하라, 열심히 하라. 이게 우리 조선인들의 DNA에 각인된 거야. 1940년, 50년부터. 공부 안 하면 나가 죽어야 된다. 나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결국 사회 경쟁의 원리예요. 너무 안타깝지만 아직은 사회가 돌아가는 시스템이 경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학 입학이 핵심이다. 나는 대학을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한다면 경쟁적으로 공부하십시오. 그냥 하지 마시고. 알겠죠? 나중에 본인이 진짜 학자가 되고 싶다. 나는 순수히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싶으면 대학 가서 하세요. 근데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까지는 경쟁입니다. 안타깝게도. 서울대가 올해는 저희 평균 900점 넘는 애들 다 커먼 하겠습니다. 라는 절대 평가가 아니잖아요. 2,000명 뽑겠습니다. 2,000명 안에 드십시오. 이건데. 그죠? 경쟁이라고요. 본질적인 모토가. 뒤처지시면 안 돼요. 뒤처지기 싫으시다고요? 뒤지게 하십시오. 시간을 잘 쓰고 못 쓰고는 일단 첫째, 시간을 많이 때려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너네 문제가 그래서 뭐라고? 안 한다고. 남들 공부할 때 자고, 남들 공부할 때 놀고, 남들 공부할 때 먹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온다고. 1단계는, 이건 2단계야. 1단계는 뭐야? 일단 하라고. 그래서 지금 고3 애들은 10시간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10시간을 한 놈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도 고3인데.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네, 여태까지 10시간을 안 해본 거야. 당연히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싶으면요. 오늘 10시간 하고 자십시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말의 상징적인 의미가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뭐 못했으면 내일이라도 10시간 하시라고요. 죽어라 하시라고요. 공부가 다 안 됐어? 그럼 자지 마. 하고 자, 그럼. 하고 자. 그럼 되잖아. 문제 있어? 어려운 거 아니잖아. 간단하잖아, 그지? 공부가 안 됐대. 안 자면 되잖아. 근데 우린 자죠. 네, 그러니까 경쟁에서 도태되는 거라고. 이 경쟁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험 성적 경쟁 얘기하는 거야. 인생 말고. 그러니까 인생이 또 시험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지? 소은이가 에그 타르트를 겁나 맛있게 만들면 그럼 끝난 거 아니야, 게임. 그걸로 정사하면 돼. 그러니까 세상에 정답은 공부에 있지는 않아. 근데 어쨌든 공부해서 그걸 배우라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 열정을 현명하게 쓰는 걸 배우라고, 여기서. 어쨌든 아무리 니네가 나중에 좋아하는 일을 해도 하기 싫은 일은 해야 됩니다. 남자는 그거 20대 초반에 바로 공부하죠. 군대 가야 되니까. 하기 싫은 거 남자애들은 군대 가서 배워. 어떻게 하면 참는지. 근데 그 전에 10대에서 배우면 훨씬 수월할 겁니다. 아시겠죠? 열심히 하세요. 자,